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렇게 양배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빅 이벤트죠.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와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홍콩 항생지수와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렸는데 한국 증시만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오늘 새로 생긴 베이징 거래소 자금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도 다우와 나스닥처럼 상하이 종합지수와 베이징 거래소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판 나스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까지 하락 중인데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홍콩 항생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화상 채팅으로 오마이러브에서 아마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대화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날 것이고 아마 공동 선언문조차 발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바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미국의 야간 선물은 현물 시장이 개장된 다음에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자재를 보시면은 정말 놀랍죠. 유가가 떡락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78불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OE는 오늘도 마이너스 0.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중앙에너비스도 이렇게 마이너스 0.30% 하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정유주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항공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한항공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은 짜자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무려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4,386억 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가 상승했을까요? 네, 무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가 증가를 했고,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14%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무려 41만 주가 터졌고, 자, 시간에서 4%가 올랐습니다. 4%. 금요일날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4% 오르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가. 거기다가 밤새 유가까지 80불에서 78불까지 떨어졌어. 대박오제.
대한항공 종토방 난리 났어. 아, 내가 팔았더니 호재 뉴스 떴네. 주주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꽃길만 걸읍시다. 좋은 호재 뉴스밖에 없네요.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5%가 상승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보자마자 저렇게 시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어쩌죠? 아침에 동시효과 때 대한항공은 시간에보다 갭이 안 떴어요. 자, 한 달 전이었죠. 한국의 확진자가 3,200명이 돌파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공주와 여행주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11월 달에 위드 코다리 19 뉴스로 여러분들을 꼬실 건데, 지금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기다리고 있다. LCC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도 적자가 날 거니까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은데 지난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올해 안에 합병을 못한다, 이 레포트 나오면서 공매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주들이 날아가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은 어림도 없지 하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0.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와,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전세계 항공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지금 80불이 깨져서 내려왔는데 코스피가 1.03%가 올라도 대한항공은 하락! 아니, 지난주에 흥분해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쩌죠? 이거 오늘 플러스 4%까지 찍은 적도 없는데. 아니, 아침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항공 실적도 좋고 지수도 이렇게 1% 오른다? 새우깡처럼 대한항공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해도 대한항공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한 거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미용실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케이블 TV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국제선, 하늘길 기지개, 여행업 제도약의 신호, 이렇게 하면서 항공사 직원들 인터뷰도 했잖아요. 아우, 드디어 위드 코다리 19가 시행이 돼서 휴직했었는데 복직도 하고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대한항공 쪽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게 최면술처럼 그냥 뉴스 보고 있으면은 대한항공 무조건 살 것 같아. 거기다가 무슨 기자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참기름까지 막 쏟아주니까,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 이상 나오는데도 개인분들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사게 된다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아니, 뉴스에 대한항공 말고 진에어라던가 다른 항공사의 실적도 보여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더군요.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 진라면 같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445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인지 이렇게 주가는 마이너스 1.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은 실적이 좋아도 내렸고 진에어는 실적이 안 좋아도 내렸고 대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미용실에 여기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책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사진 못 찍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었어. 여행업은 아직 힘들다.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는 정상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 여행사들은 이미 파산을 했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상화가 힘들어 보인다 하고 화면에 대문짝하게 노랑풍선 이렇게 나오더군요. 제가 여러분, 저 뉴스 보자마자 노랑풍선을 검색해봤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주식이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이렇게 하나투어 역시 마이너스 1.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모두투어는 의외로 오늘 50원이나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장에 하락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진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거의 85%고 하락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미리 위드 코다리 19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행, 항공, 레저, 스포츠 이런 주식 다 추천하고 좋은 레포트 나올 거니까 저거 절대로 믿지 말라. 왜냐하면은 저런 뉴스 띄워가지고 2, 3일 잠깐 주가 띄워놓은 다음에 밑으로 쫙 빼버리는 게 우리 K 주식의 특징이잖아요.
아니 호텔 신라하고 똑같은 호텔허브라는 미국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데 우리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6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아니 호텔 신라는 진짜 뭐 10만원을 못 찍고 계속 이렇게 빌빌대는데 여러분 호텔 신라가 지금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일단 메타버스 호텔 만드는 거야. 지금 메타버스 이름 들어가면 주가 다 오르잖아요. 호텔 신라도 오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호텔 영수증을 NFT로 발급하는 거야. 게임 끝났어. 이거 무조건 상한가야. 이재용이 와도 이거 못 막아. 무조건 상한가야.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미쳤어. 무슨 영수증을 NFT로 보급하고 있는데 한번 될 대로 돼봐라. 호텔 신라도 한번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주가 오를걸요? 아니 그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메타버스하고 NFT에 미쳤잖아요. 미국도 똑같단 말이야. 미국도 AMD가 반도체 회사인데 메타버스 관련 MOU를 체결하겠다 이 한마디 하니까 주가가 52주 신고가예요. 주가가 52주 신고가. CPU 생산업체가. 그래픽카드 제작업체 엔비디아 잭슨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메타버스 커뮤니티 콘텐츠 하나 만들 거다. 이 한마디 하니까 AMD랑 똑같이 52주 신고가 날라갔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지금 이렇게 52주 신저가 가고 있는 거 당장 기내에 기내 방송부터서 시작해서 기내에 틀어주는 영상 그리고 모든 영화 다 메타버스 서비스 한다고 하고 항공사 티켓 NFT 보관 서비스에 게임 끝났어 이거. 아니 항공기는 메타버스 서비스 접목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스크린에서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부터서 구명조끼 입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거 보여주면 이게 메타버스 아니야. 어디 보자. 이거 대한항공 어디 주주 건의사항 뭐 이런데 전달하는 데 없나? 뭐 마음의 편지함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IR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진짜 무조건 상인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잘못하다가는 NC처럼 주가 조작 혐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NC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슈퍼개미가 주식을 3천억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현물만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현물과 선물을 같이 해가지고 선물은 콜을 샀고 또 현물은 자기가 본인이 3천억을 매수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자 오늘 새로 나온 공시죠. 슈퍼개미가 하루 만에 옥튀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다 끝나고 차익 실현하고 튀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7.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어제였죠. NC소프트의 리니지 더블에서는 한 가지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버그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저도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버그였는데 아니 NC소프트가 아침에 1%밖에 안 빠지더군요. 지난주 시간에서 마이너스 2%였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 시작한 다음에 1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하락해서 상승 전환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거는 그냥 꼬시기에 불과했죠. 이렇게 73만 8천원까지 주가를 빵 올려놓고 어디까지 뺐다? 64만원까지 뺐습니다. 자 여러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 가능한 수량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공매도를 치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NC소프트가 상한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쇼커버링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신용과 똑같이 바로 쇼커버링이라던가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런데 와 진짜 운이 좋다 이분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이틀만 유지가 됐으면 무조건 쇼커버링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갔을 텐데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렸고 오늘 또 내렸어. 그럼 여기에 공매도 쳤던 사람들 지금 다 살았어. 자 그런데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쇼커버링이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레키노나주가 정식 허가를 받았다 이 뉴스가 나오자 장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 이상 상승합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26%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 영상에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수량을 보여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주 가능한 잔여 수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겼어.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지난주에 공매도 치신 분들이 가만히 있었다가 오늘 쇼커버링 당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엔 견딜 수가 없죠. 이틀 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행이네. 아침에 주가가 올랐다가 빠져서 수익이네.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6% 이상 갭이 떠버리면서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손절을 한 거야. 공매도를 다 손절을 해가지고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대주 가능한 수량이 생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이렇게 대주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무조건 공매도 치다가는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남들이 다 쇼커버링 당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공매도를 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동학개미 분들은 아직까지 공매도 이수 자격을 안 갖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참여자가 많았었다라면은 이렇게 대주 가능한 수량이 절대 남지 않았을 텐데, 시장 참여자가 적으니까 공매도 수량이 남는 거야. 이렇게 모두가 공매도를 치러 들어갔다가 쇼커버링 당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공매도 못 치겠다 하고 남겨둬도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 그런데 용기 있는 자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렇게 쇼커버링 나가가지고 남들이 다 힘들어할 때, 그때 오히려 본인이 그 물량으로 공매도 쳤으면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고점에서 공매도만 잘 쳤어도 오늘 한 종목당 기본 5% 이상은 다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상한가를 가거나 막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우위였고 계속 장중에 매동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7시 53분부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삼형제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낮추는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오기도 힘든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개인들 털어먹으려고 저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악재 레포트를 쓰는구나 생각하고 매수에 참전을 하나요? 그건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개미를 털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주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또 오늘 꼬시다가 던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셀트리온 때문에 이틀 동안 코스닥의 주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른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코스닥 지수가 무조건 급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코스닥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52주 신저가 중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적은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코스닥을 2% 정도 상승을 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오늘 저 찌라시 때문에 아침부터서 6% 이상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량 소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서 돈도 별로 안 쓰고 그냥 지수를 급등시킬 수가 있죠. 저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심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장중에 계속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빨리 익절할 종목도 그냥 방치하게 되고, 혹은 손절을 해야 될 종목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7.92%의 상승이 나왔고 이틀 동안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한미반도체를 많이 매매해봤던 사람이라서 오늘처럼 지수가 좋으면은 지난번처럼 못해도 이렇게 10% 이상은 상승하거나 혹은 이날처럼 11%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장이 시작되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JP모건이 보이네? JP모건 누구다? 단타의 재앙이죠. 이 창구로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다음날 무조건 아침부터 패대기를 치는 그런 무서운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되겠구나 생각해서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건 정말 나이스한 판단이었죠. 정확히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졌고 다시 재매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2%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줬는데 제가 진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아까 제대로 바람만 들어가면은 하루에 이렇게 10% 이상 오르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막 2%대 상승이 나오니까 오늘 진짜 종가 최고가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에 이렇게 펌핑이 나온 건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수익 구간을 이렇게 2% 이상 줬는데 여기서 수익을 안 챙기니까 베비 원모 타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여기서 계속 횡보. 이 시간이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다? 11시부터서 3시까지. 예. 그냥 4시간 동안 횡보만 하는 거야. 이 주식이.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갔었고 또 외장하드가 고장나서 외장하드를 고치러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서 일단 한번 팔고 이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2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냥 홀딩을 해버리니까 4시간 동안 그냥 이발만 했잖아. 그리고 저는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종가 34,450원에 전량 매도하고 나왔어. 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미반도체 지금 시간의 단일가 34,850원 됐어.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장이 계속 빨가니까 저도 방심하게 된 것 같아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바로 팔고 이렇게 막 최적의 타이밍에 빠져나왔는데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까 여러분 한미반도체하고 제주반도체 이 두 종목 중에서 제주반도체는 상한가를 갖고 내가 가진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계속 종일 횡보만 하고 있으니까 손절하고 나갈까 이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고 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어때요? 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도 그 다음 연도 반토막이 났고 지금 보시면은 128억에서 영업이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반면 한미작곡밥 한미반도체 보세요. 분명히 똑같이 실적이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졌어. 하지만 2020년도에 기적같이 어닝 서프라이즈. 브라보!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매수할까 한미반도체를 매수할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게 더 잘 올라가고 쟤는 아까 처음 봤을 때부터서 17차처럼 이렇게 17%가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검토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려서 제 친한 친구 주식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척척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걸린 거야. 12시 33분에 아무 반응 없이 안 가더라고요. 나훈아씨 관련주. 테스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같은 시간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척척 박사를 말고 신바람 이 박사를 친구로 지낼걸.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매수할 때도 디어유를 매수할까 아니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매수할까 정말 고민했는데 얘도 보세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야.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삥 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얘는 잘못 매수하면은 디어유 정말 딜 것 같아가지고 2시 18분에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박수 쳤는데 와 막판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네요. 아니 이게 확률이 2분의 1인데 둘 다 어떻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은 다 피하고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만 골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 리얼미터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나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무조건 윤석열 씨가 앞서고 수요일부터서 금요일에 나오는 설문조사는 무조건 이재명 씨가 높거든요. 일단 오늘은 설문조사가 윤석열 씨가 더 좋다고 나오니까 아침부터서 위즈코프라던가 혹은 아시아경제, 아이비기명 이렇게 일자리 테마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위즈코프를 잠깐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즈코프가 내가 샀을 때와 내가 매도했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계속 카운팅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주식을 팔아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작은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막 10만 주, 20만 주 이 정도는 충분히 전환 가능해. 그리고 진짜 열받는 게 뭐다? 내가 팔자마자 이렇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3,700원 근처까지 쫙 올라가는데 아니 오늘은 뭔가 지수가 좋아서 그런가 내가 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고 내가 홀딩한 종목은 더 내려가고 오늘 여러모로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들도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전부 다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손실이 2억 원. 적자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0.5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비 기명 같은 경우에 실적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막 갑자기 여기에 N자가 표시되면서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 실적이 지난달에 나왔었어. 근데 요즘에 막 거래량이 터지니까 실적이 다시 한번 발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막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길래 오늘 실적 발표인가 하고 검색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실적이 지난번에 나왔어. 오늘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인 회사가 많거든요. 적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거지 실적이 좋으면은 당연히 월 초에 발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오늘 실적을 발표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던가 혹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산법인이 다른 나라의 주식, 예를 들면은 헝샹그룹 요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결산 일자가 다르고 실적 발표일이 다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국 회사가 아니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 발표일이 다릅니다. 3분기로 검색해 보잖아요. 짜자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자,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뿐만이 아니라 무상감자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안 좋은 악재 소식이 많이 나왔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적자 회사에다가 지금 공매도를 몰빵을 때렸는데 아무리 봐도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유상증자라던가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아. 제가 지난번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팍 오르고 있을 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수없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제대로만 공매도를 쳤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 쌓였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진화해서 저렇게 막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라던가 뭐 여러 가지 터질 것까지 지금 계산해가지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공매도를 익절을 못하냐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한 거를 상환을 해버리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 상환한 물량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상환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공시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야 되는 게 실적 발표 후에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유상증자라던가 뭔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샀어도 여러분 실적 발표 전에 나와야 됩니다. 신풍제약이라던가 이런 회사도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왔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뾰로롱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테마주도 여러분 실적 발표 전에는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내려도 한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옵션 만기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정말 양심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 증시도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내일부터서는 홍콩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다시 글로벌 증시를 따라갈 확률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마감 이후에 악재 공시를 주의하세요. 적자 회사들은 분명히 전환사채 발행 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악재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지며 하락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의 테마주라던가 주식은 실적 발표 전에 익절 내지 손절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영님, 박사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사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